지금부터 제 2019년도 관광통역 안내사 1교시 시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25번은 국사이고 26번에서 50번은 관광자원 해설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국사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과 같이 생활한 시대에 널리 사용된 도구는 사람들은 자, 동굴이나 바위 그늘 또 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막집 이런 데서 살며 무리를 이루고 사냥감을 찾아 헤맸던 사회는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자, 구석기 시대 도구를 물어보는 건데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가 유명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주먹도끼와 자 무슨 개자로 끝나는 뭐 쓴배지르기라든지 뭐 등등등등 뭐 찍게, 긁게, 밀게, 자르게 뭐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이제 뗀석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후기에는 이제 쓴배 지르게 이게 유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반달 돌카가 비파형 동검은 이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인데 특히 청동기 시대지만 이제 돌칼이니까 간섭기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조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돌괭이는 자 무슨 돌 멀머로 시작하는 것은 간은 간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토기를 모두 고르면 자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뭐 제일 유명하죠. 그런데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서 나온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 있냐면 이른 민무늬 토기. 민무늬라는 건 무늬가 없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무늬를 덧놓은. 그 다음에 어, 아빈문 톡이라고 해서 눌러찍기 무늬 톡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리을,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미송림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도 청동기 시대이고, 자,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 민무늬 토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신석기 시대는 이른 민무늬 토기란 말을 썼고요. 예, 그리고 뭐 붉은 간톡이 미송리시톡이 이렇게 돼 있고 참고로 이제 그 철기 시대는 뭐 검은 간톡이라든지 뭐 덧띠 톡이라든지 뭐 가지 무늬 톡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이제 유행했는데 뭐 청동기하고 철기는 좀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딱 부러지게 나오지는 않아요. 예. 자,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3번 사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변환과 이것을 이은 이제 가야는 철을 많이 생산해서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한, 오늘날 충청 호남 지역이죠. 이 지역은 농경이 발달하고 벼농사를 지었다. 예, 지금도 뭐 평야가 많이 발달해 있죠. 자, 그 다음에 진안에서는 편두의 풍속이 있었다. 예, 편두라는 거는 머리를 이렇게 납작하게 누른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어릴 때 머리를 이제 납작하게 누른 것인데 변환과 진안이 이 편두의 풍속이 있었고요. 또 뭐 또 알아둘 것이 마한과 변환에서는 이제 그 문신을 새겼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뭐 이거 처음 들어보더라도 4번이 확실히 틀렸죠. 변환에서는 다른 음락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돼. 이걸 이른바 책화라고 하는데 변환이 아니라 이거는 동해에 해당하는 제도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삼국시대에 편찬된 역사책이 아닌 것은 자 삼국시대 전성기 때 삼국이다 편찬된 역사책이 있는데 전해지진 않죠. 예를 들면 백제는 이제 근초고왕 때 박사 고흥을 시켜서 석이라는 책을 편찬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진흥왕 때 최대 영토를 자랑했죠. 예.
거칠부를 시켜서 이제 국사라는 책을 이제 545년에 이제 편찬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는 영양왕 때 자, 이문진을 시켜서 신집 5권이라는 것을 편찬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던 이제 6이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자, 화랑세기는 8세기 초 통일신라기죠. 예, 성도강 때 한산주 총관 또는 도독으로 일했던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입니다. 화랑에 관한 것인데 이거 외에도 뭐 고승전이라든지 한산기라든지 뭐 계림 잡전이라든지 뭐 악본이라든지 이런 많은 책들을 남긴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밑줄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그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성nhập하고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유명한 화쟁 사상이 유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원효가 되겠죠. 자, 원효는 이러한 불교의 조화 통합을 강조하는 일심 화쟁 사상 외에 불교의 또 그 대중화를 이제 이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정토종이라고 하는데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를 대중화시킨 데 큰 공로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자장율사는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축목탑 설립을 건의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의상은 신라의 이제 화엄정을 이 땅에 크게 일으켰죠. 예. 그 다음에 원광법사는 이제 화랑의 계열인 이제 세속오계를 이제 남겼습니다. 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그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정토종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죽은 뒤에 이제 구제받는 것인데 의상은 그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어, 고난을 구제받았을 때는 이제 관음신앙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6번 발해 2대 무왕 때 역사적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발해 2대 무왕은 당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과 싸웠고요. 당의 또 사주를 받은 신라와도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흑수 말갈 문제를 놓고서 이제 당과 갈등 관계에 있어서 장문유 장군을 시켜서 먼저 선제 공격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그랬더니 당은 신라를 시켜서 그 이듬해에 김사란을 시켜서 신라군이 발해 남쪽을 공격하게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왕 때는 그랬는데 이제 문왕 때는 이제 관계가 정상화돼요. 그래서 당하 신라와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데 당의 문물도 수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라와는 신라도를 이제 개설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발해를 정식 국호로 삼은 것은 고왕 바로 대조영이 되죠. 처음에는 진이라고 했는데 이제 713년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이라는 봉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발해로 불리고 됐고요.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것은 이것은 이제 문왕 때입니다. 근데 약독 30년 뒤에는 다시 상경에서 또 동경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의 제도를 본떠 삼성육부제를 정비하였다. 발해의 중앙 통치 제도를 완성한 것은 역시 이것도 문왕이 되겠고요. 발해의 지방 제도는 최대 전성기인 9세기 초 선왕이다. 5경 15, 60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신라 하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되죠. 중앙이 혼란해지고 이제 지방
지방 호족이 대두하고요.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이제 선종이 크게 이제 들어오고 크게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이 둘이 또 결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두품 세력들이 에, 반신라화돼서 호족들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 또 뭐 풍수지리설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대두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선종은 개인적인 사색 실천을 중시한 과정에서 이제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은 이제 그 사리가 나오죠. 그 사리를 보관하는 탑 바로 승탑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면은 신라 하대의 혼인상은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을 비롯한 권력 다툼이 비범해지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새로운 세력으로 호족이 등장하고요. 자, 선정이 이제 도입이 됐을 뿐이지 이때 무슨 교정과 선정이 통합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고려 시대에 오면은 고려 중후기 때 교정과 선정의 통합운동이 고려 중기에는 의천, 고려 후기에는 진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이 유행하는데 이것은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8번 다음 사건을 시기가 앞선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삼국의 항쟁 과정 중에서 일어난 주요 전투인데요. 자, 관산성 전투는 554년에 성왕과 진흥왕과의 싸움이고 나제의 동맹이 결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매소성 전투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위한 마지막 거의 전쟁 중의 하나로서 675년에 그래서 당의 육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물리치면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소성 기벌토는 꼭 세트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황산벌 전투는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마지막 백제의 그런 항전이죠. 계백장군 660년.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와 당가의 싸움이죠. 645년이고 고수 전쟁이 또 먼저 있었죠. 고구려와 당 전전에 고수 전쟁 중에 대표적인 살수 대첩은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살수 대첩은 612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기역, 그다음에 리을, 디귿, 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삼국의 통치 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삼국은 초기에 연맹을 구성한 각 부의 지배자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통치하였다. 연맹왕국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중앙 집권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의 세력들은 독자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맞고요. 백제는 최고 관등이 이제 좌평이죠. 비롯한 16등급의 관리가 나라를 맡아 보았다. 맞는 내용입니다. 좌평 밑에 뭐 솔, 덕 계열이 있죠. 관직명에. 그다음에 관등제와 관직치기의 운영은 신분제에 의해 대부분 제약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라의 골품제가 있죠. 자, 그래서 복색이라든지 관직 상한선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라의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은 귀족회의를 주관하며 왕권을 견제하였다. 자, 이거는 귀족회의가 바로 화백회의 의장인 바로 그것은 상대 등의 역할이고요. 시중은 집사부는 원래 가신적 성격, 국왕의 가신적 성격인 이제 품주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재정 기능은 창부가, 군사 기물은 집사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왕명을 주로 받드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고려의 국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 초기 광종은 연등회와 팔간회를 부활시켰다. 그러면 연등회와 팔간회가 폐지됐다는 소리죠. 연등회와 팔간회가 폐지된 것은 성종이고 광종보다 더 뒤고 이거는 광종이 아니라 현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민왕은 원의 건섭에서 벗어나 자,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친 건 맞은데 황제를 칭하였다. 이건 땡이죠. 고려에서 황제를 칭한 사람은 이거는 이제 광종이 해당이 되죠. 칭제 건원을 했죠. 그래서 정답 이것도 틀렸고요.
인종 때 자, 왕권을 강하게 서경으로 천도하였다. 자, 인종 때 묘총에 서경 천도 운동이 있었지만 천도를 하지는 못했죠. 중단이 돼서 실패하자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고요. 시도는 있었던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성종은 주요 지역에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서 지방관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죠.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상소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참고로 이 11번은 정답이 없음으로 최종 답안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창고는 비고 나라의 쓰임새는 부족하며 녹봉은 날로 감소하니 선비를 장려할 길이 없습니다. 자, 사전을 형파하여 풍속을 바로잡고 민생을 넣기 하여 널리 축적하여 나라의 용도에 두루 쏘이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마 문제자의 출제 의도가 아마 1번을 정답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나머지도 이제 뭐 어떤 것은 맞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답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려사니까 고려 시대 때 것이고요. 자, 사전을 혁파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조준의 전제개혁 상소가 있죠. 자, 이거를 뒷받침하는 이제 조준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황순성이라는 또 인물이 이제 쓴 것인데 이 조준은 이제 급진개합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급진개합파이지만 황순성은 급진개합파인지 아닌지는 자료가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것도 뭐 여기 보면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세력이 토지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주는 맞지만 근데 조주는 확실히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건 아니죠. 급진개합파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준이라면 확실히 틀린 게 맞는데 황순성은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일단 틀린 걸로 이제 간주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전시가 제도의 문란인데 이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전시가 제도는 고려 중기 이후 벌써 문란해졌어요. 이제 대략 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3세기 1200년대 이후에는 전시가 제도는 뭐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무신 정권 이후로. 예. 자, 그래서 이미 뭐 1100년대도 전시가 제도는 제대로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문제는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은 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사전이란 결국 전시가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어적으로는 사전협파는 전시가 제도가 맞기는 맞는데 그거에 괴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뭐 가장 좀 유사하긴 한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 13세기 이후에는 사실상 전시가 사전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이건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 이건 확실히 틀린 것이죠. 그다음에 개인에게 수조권 주는 제도를 폐지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니죠. 왜냐하면 과전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자, 과전법은 다시 수조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에게 다시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이죠. 다만 이제 그 이제 토지가 이제 검은세족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검은세족 토지를 다 몰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작 농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10분의 1 조세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한 그러한 가치 마련한 제도입니다. 자, 그렇지만 1번이 뭐 거의 맞는 것 같지만 전시가 제도의 밀라는 이미 그 이전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제기가 돼서 틀렸다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정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이 모두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으니까 이것만 따로 설명을 않고요. 다음 12번. 아, 그래서 정답은 이제 없으니까 모두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답을 쓰더라도 다 정답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2번 고려의 문화와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조선은 확실히 숙류억불이지만 고려는 이제 뭐 불교가 지배적이면서도 다양한 사상들이 공존을 했다. 가령 예를 들면 정치 이념으로는 유교, 민간인들에게는 도교적인 것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토착 신앙과 불교, 유교 등 다양한 신앙과 사상이 공존하였다. 맞고요. 북방 민족의 문화에 비해 열한 거진 등 한족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였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높은 것은 사실이죠. 북방 민족보다는. 그다음에 국사 왕사 제도를 더 불교의 국교의 권위를 부여하였다. 자, 광종 때 뭐 승가도 설치하지만 이런 국사 왕사 계급 제도도 나오죠. 이것도 맞고요. 자, 확실하게 틀린 거 4번이죠. 고려말 상략자들은 이와 기에 관간한 연구를 심화했다가 아니라 조선 중기 16세기 때 이렇게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황, 이이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그래서 뭐 주기론이냐 주리론이냐 이런 논쟁이 나오게 됐죠. 13번 고려의 지방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향부 소부국민은 천민 신분으로 과거를 볼 수 없었다. 자, 자 이들은 어, 천민 신분은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신량역천이라고 합니다.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하기 때문에 이 일반 양인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러한 권리, 그것이 이제 뭐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뭐 과거를 통해서 뭐 관직에 나가는지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천인처럼 뭐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제 취급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향 부곡은 일반 이제 그 농업 지역에서 많은 곡물 부담이 있고 조금 찍힌 데죠. 소는 수공품을 이제 곡물로 바치죠.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틀린 것인데 소의 주민은 왕실에 소속된 농장을 관리했다. 자, 왕실에 소속이 된 농장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원은 이제 장이라고 해가지고 왕실과 사원에 소속된 농장을 관리하는 이러한 것도 있고요. 향소, 부곡, 처, 장. 그다음에 이제 뭐 더 한다면 이제 역진, 육로 쪽, 그다음에 수로 쪽. 이 주민들은 이제 여기 찍혀가지고 그 일만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어, 일반적인 군연 취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지방 고을은 주현과 속현으로 구분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죠. 이 주현은 자 지방간이 파견이 되는데 속현은 지방간이 들어가지 못하죠.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방간이 없고 대신 이제 향리가 다스리죠. 그래서 모든 군현의 지방간을 고려시대는 파견하지 못했고 조선시대면 속현을 없애고 모든 군현에 이제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자, 향리는 중인 신분으로 자, 이 부분은 아는데 제술과 자, 제술 명경과가 이제 고려의 과거 문과에 해당하는데 응시할 수 없었다? 땡이죠. 예. 왜냐하면 향리들은 과거를 치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중앙 정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세력들이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이 향리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삼별초가 항쟁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삼별초의 항쟁은 개경환도에 반대를 해서 강화도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배중선이 이제 진도 용장산성 그 다음에 배중선이 죽자 김통정이 제주 항파두성에 옮겼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4번이 되겠고요. 강동성은 이제 1218년 이제 그 고려와 몽골이 이제 거란의 잔당 세력을 이제 추격하는 과정에서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운 것이죠. 이른바 강동의 역인데 여기서 고려와 몽골이 첫 접촉을 한 것이고 이후 악연으로 이제
전개가 되죠. 고려에 침공을 하게 되죠. 다음 기주성은 이제 그 몽골과의 항쟁에서 1차 항쟁 때 박서, 김경손 이런 장군들이 몽골군과 강력하게 싸워서 물리친 곳이죠. 항몽그란 장소입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과 관련된 조선의 사회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버지 아들 손자는 단일한 기가 서로 전하는 관계이니 살아서는 한 집에 살고자 하고 죽어서는 같은 묘역에 묻히고자 한다. 굉장히 그 부계 중심의 그러한 가족관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부기 중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동성촌락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끼리끼리 뭉치죠. 그 다음에 자, 남기 여가혼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집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신혼 직후에. 이것은 다른 말로 서류 서방이 부인 집에 머문다라는 이러한 이제 뭐 처가살이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 민족은 초기에 서옥제 풍습에도 나오다시피 이러한 것 등이 이제 쇠퇴를 하게 되고 바로 이제 신부가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친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지 분쟁이 이제 빈발해지게 됩니다. 같이 이제 이렇게 묶여 살다 보니까 묘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인데 향음주례와 향사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족 또는 사림이 이제 향촌을 교화하는 그러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서원, 향교 이런 등지에서 선비들이 윗 어른을 모셔놓고 이제 같이 술을 음복하는 것이고 또 활 쏘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것은 사족, 사림의 향춘 교화의 그러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16번 조선시대 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척신 정치의 창상과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놓고서 선조 때 동서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척신 쪽에 이제 있는 쪽이 이제 기성사림, 심의겸, 그 다음에 동의는 이제 신진 사람이 되는데 이 심의겸과 김효원이 바로 이 이조전랑 임명 문제를 놓고서 서로 갈등하게 되면서 동서 분당이 됐죠. 그 다음에 효종의 적장자 자격 인정 문제를 놓고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현종 때 예송 논쟁이 있었죠. 두 차례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적장자로 취급을 할 것이냐. 그래서 서인은 그건 안 된다. 왕과 사대부는 다르다. 그렇지만 남인은 같다. 그래서 상복 기간이 이제 서인 쪽은 이제 짧고 남인 쪽은 길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강경파를 등용하여 서로 견제하기는 탕평책을 시했다. 아니죠. 영조의 탕평책은 완론 탕평책이죠. 강경파가 아니라 온건파,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이제 등용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사람과 짐승의 본성이 같은지 여부를 놓고 노론이 낙론과 호론으로 나뉘었다. 이것을 인간과 만물의 본성이 이제 같으냐, 성동론이냐, 인물, 성이론 다르냐를 놓고서 같다고 보는 쪽이 낙론이고 서울 경기 지역의 그러한 노론이 되겠고요. 다르다 이쪽이 호론 충청 지역의 노론이 되겠죠. 그래서 뭐 낙론 쪽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간, 김창협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호론 쪽은 이제 한원진 등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17번 도자기를 유행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고려 시대 때 처음에 이제 순수한 무늬가 없는 비색 순청자가 나왔죠.
고려 초. 그 다음에 고려 중기에 들어서면 이제 상감청자 예, 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가 등장하고, 조선 후기에 청아백자가 유행했죠. 조선 그러면 중기 때는 이제 순백자가 유행했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순서는 순청자부터 시작했죠. 기역, 리을, 그 다음에 분청사기, 디귿, 그 다음에 청아백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조선 후기 개혁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성무공관포가 나왔는데 이것은 영조 때 시됐던 군역의 개혁인 균역법의 보충책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일부 양반에게 양반이면 이제 부유층이 되겠죠. 선무공관포를 거뒀고 모든 지주에게 일렬당 2두라는 결작을 거뒀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토산물 공납을 토지에 부과하는 가호별이 아니라 대동법을 광해군 때부터 시작을 했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일부 품목만 남겨두고 유기전만 남겨두고 모두 철폐했다. 이른바 신의 통공 조치죠. 정조 때 이런 것이 있어서 사상 자유상인 민간 상인의 발달이 도몰했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토지의 비옥도와 풍용의 정도에 따라서 전세를 차등 있게 거두었다.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풍용에 따라서 연분 각각 6등법, 9등법 이제 이게 세종 때 이제 공법이라고 그러죠. 마련됐죠. 이건 조선 전기가 되겠죠. 자, 이래서 리을은 틀린 것이고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조선 후기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 후기 경제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조선 전기에는 이제 관영 국가 통제를 많이 했는데 조선 후기 가면 민영 쪽으로 간다는 거. 자, 그래서 관영 수공업이 확대되었다. 땡. 자, 자장농이 증가하고 지주가 감소하였다. 아니죠.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인데, 에, 자, 소장농이 자꾸 늘어나게 되죠. 자장농이 몰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토지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나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인 농지 개혁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의주를 중심으로 평안도 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하여 청에 수출했다. 아니죠. 인삼으로 유명한 데는 이게 아니라 개성 인삼이 유명하죠. 개성 강화. 그리고 이 인삼을 이제 청에 수출하는 것은 이제 송상, 개성상인 송상과 그 다음에 이제 의주상인인 이제 만상이 있죠. 자, 인삼이 재배된 곳은 의주 쪽이 아닙니다. 만상은 관련이 있지만, 자, 그러면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국가에서 개인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세금을 거두었다. 이것을 우리는 설점 수세제라고 해서 민간인의 광산 개발을 독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효종 때 이제 실시가 되면서 개인들도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 사채가 등장하게 됐죠. 20번 조선의 신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적으로는 양인과 청인으로 구분한 양천제였고 실제적으로는 다시 양인이 양반과 상민으로 나눠지는 반상제였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백정은 도축업자를 말합니다. 법제상 양인이지만 관습적으로는 천인 취급됐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게 왜 틀렸냐면은 관습적으로 당연히 이제 천인 취급받는데 법제상 양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제상 양인이면은, 자, 모든 신분증은 조선은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백정들은 이를 거부를 했어요. 예. 끼리끼리 이제 몰려다니는 건 맞지만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천인 법상으로나 이제 관습적으로나 천인 취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형평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서얼은 무과나 잡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예,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문과는 응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노비는 가족을 구성할 수 있었으나 어, 자 가족을 구성할 수 있었으나 재산은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2번이 틀린 것이 아니라 4번이 확실히 틀린 것이네요. 예. 이게 어, 사실 이건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백정을 이제 사실 신백정이라고 해서 이제 조선 세종 때 이제 양인으로 이제 그 편입을 시켰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걸 거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백정이라는 말 그 자체는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양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양인을 취급하려고 해주고 하려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 법제상으로는 뭐 양은으로 어, 이제 뭐 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양인 속에서 살진 않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4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노비는 가족은 구성했으나 재산은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아닙니다. 노비는 혼인과 재산, 뭐 토지, 재산이나 토지랑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독립성을 이제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고 노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재산을 많이 축적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 재산은 주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자식이 없는 이제 노비의 이제 재산이라든지 이제 노비가 이제 개간을 한 거 이런 것 등은 어, 이제 주인 소유로 이제 귀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조선시대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공적인 기교를 부린 정원 건축이 발달하였다. 아닙니다. 뭐 서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주변 산세 지형과 잘 어울립니다.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현존하는 궁궐의 정전, 뭐 경복궁 긍정전, 창덕궁 인정전, 창경궁 명정전 이런 것 등은 입공 이게 날개 있자죠 새 날개 입공 양식이 아니라 다포 양식이 됩니다. 자 다포 양식은 공포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있는 것이죠. 예, 예, 틀린 것이고 입공 양식은 이제 새 날개가 이제 기둥 쪽에 이제 위에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 이제 뭐 누정 건물이라 가지고 이게 무슨 이제 정원, 별채 정원 이런 쪽, 뭐 예를 들면 경복궁에 가면은 이제 후원 쪽에 뭐가 있냐면 경회로가 있고 창덕궁에는 이제 주합루가 있죠. 이런 건물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다음에 일본의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기구로 수원 화성을 축조하였다. 아니죠. 일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수원 화성을 축조를 할 때 이제 실학 근데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의 그러한 그 건축 기계와 관련돼 있는 이제 그 기기 도서를 이용을 해서 뭐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데는 썼지만 일본 과학 기술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된 주택 구조가 발달했는데 이것은 이제 유교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에 보면 저 뒤끝쪽 안쪽 안방마님 뭐 별당아시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쪽은 이제 여성 공간이 되고 이제 손님이라든지 머슴들이 공고하는 이제 바로 그 집 문 쪽 문간 쪽은 이제 남성들 공간이다. 이렇게 남녀 구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23번 3.1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1운동의 결과물은 뭐 많이 나오죠.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 뭐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반영운동 이런 데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고요.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는 게 맞고요. 처음에는 비폭력 무장으로 출발해서나 점차 폭력적인 양상도 띈 게 맞고요.
자, 정답은 4번인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주도됐다. 이거는 좌우 압작 단체인 신간회가 되겠죠. 예. 다음 24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조약으로 옳은 것은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는데 신식군인에 비해서 구식군이 예우가 이렇게 해서 폭발해서 일어난 이모 군란과 관련된 조약은 두 가지가 있죠. 관련된 것이 일본과는 이제 여기 나오는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청과는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는 이제 배상금과 공사 간 경비 병력이 주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천 상미 수륙 무역 장정은 청나라 상인들이 큰 특혜를 주는데 내지 통상권과 그 다음에 한성, 양화진, 계잔권 이런 것 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뭐 강화도 조약은 이제 운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 이제 최초의 근대식 조약이고요. 한성 조약하고 텐진 조약은 이거는 이제 갑신 정변하고 관련돼 있죠. 을사 조약은 이제 외교권이 박탈되는 조약.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조선 건국 준비원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중도 좌파적 인물인 여운형이 주도를 했는데 해방 직후 바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조선 총독과 교섭을 해서. 근데 이것은 모태가 되는 것이 조선 건국 동맹이 이미 있었고요. 이것을 확대한 것이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서 9월 6일까지 존속을 했고 이들은 이제 조선 총독부로부터 아직 미군이 진주하기 전이기 때문에 행정 치안권을 이양받아서 자, 치안 쪽은 치안대를 설치해서 질서 유지에 힘썼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건준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김성수, 송진우 등이 주도하였다. 이거 틀린 내용이죠. 이들은 이제 한민당, 한국민주당 창설에 주도를 했고 여운형의 건준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을 주석으로 여운형을 부조로 추대했다. 자, 이것은 건준이가 9월 6일날 이제 해체를 하면서 조선 인민공화국으로 이제 확대 개편이 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9월 6일날 이제 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 다음 단계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